남자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말투나 돈을 버는 방식, 타인을 대하는 태도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남몰래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남자는 자신의 욕구에 대해 말을 아끼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 선택 하나, 그리고 좇고 있는 꿈 하나하나에 마음 가장 깊은 곳, 누구도 닿을 수 없지만 늘 존재하는 그곳이 가장 명확하게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자유를 향한 첫 번째 꿈. 아마 모든 소년의 첫 번째 꿈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내 것인 자동차를 갖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자유의 상징이니까요. 어릴 적 우리 머릿속은 오픈카나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슈퍼카의 이미지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 중 대다수는 인생의 현실이 때로는 몽상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2천만 원대의 준중 형차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다는 것을요. 남자가 자신의 힘으로 산 첫 번째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정표이자 몇 년간의 저축이 맺은 결실이며 끈기에 대한 보상이자 차를 사기 전까지 내 인생을 어느 정도 통제해왔다는 드문 성취감입니다. 그리고 차를 산 뒤에 그 감정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차 키를 손에 쥔 날, 그 기분은 사랑하는 여자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와 맞먹습니다. 짜릿하고 떨리고 자랑스럽죠. 마침내 허리춤에 차 키가 걸릴 때, 그것이 고급차든 아니든 당신은 한결 여유롭고 편안하며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남자에게 자동차는 출퇴근이나 누군가를 태우기 위한 용도만은 아닙니다. 그곳은 나만의 공간이며 긴 하루 끝에 홀로 침묵할 수 있는 곳이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악을 크게 틀거나 주차장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숨을 고르고 생각에 잠기는 곳입니다. 누군가는 차가 남자가 남몰래 가장 많이 우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차 문이 닫혀져야만 비로소 긴장을 풀 수 있으니까요. 다시 차 문을 열고 내릴 때는 강인한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쇠생하기 위해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는 통제감을 줍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 남자는 여정을 스스로 주도한다고 느낍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도, 태워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초적이지만 더없이 소중한 자유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캄캄한 밤에도 차는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데려다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지만 언제나 제자리에 있는 침묵의 친구죠. 그렇게 자동차는 남자의 본질을 반영합니다. 언제나 세상 밖으로 향하며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넘어서기 위해, 탐험하기 위해, 그리고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달립니다. 그들에겐 닫힌 집이, 줄 수 없는 이동과 도전, 그리고 경험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집이 돌아가기 위한 곳이라면 차는 주도적이고 자유롭고 호방한 자세로 떠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그 여정 속에서 자동차는 남자가 세상 밖으로 당당하고 독립적이며 자랑스럽게 걸어 나왔음을 알리는 첫 번째 상징입니다. 구두, 배짱과 정복에 대한 꿈. 제게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가 외출하거나 부모님 댁에 갈 때, 대문 밖을 나설 때면 무조건 구두를 신습니다. 출근이든 놀러 가든 아침을 먹으러 가든 가볍게 차를 한잔하러 가든 상관없습니다. 밖으로 나갈 때는 신발을 제대로 갖춰 신습니다. 남자에게 구두는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세와 단정함, 그리고 기품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집을 나서는 남자가 슬리퍼나 뮤를 신고 있다면 아직 성숙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당함은 말이나 명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구두끈을 단정히 묶고 흔들림 없이 발을 내디디며 세상과 마주할 준비가 된 태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구두를 신는 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방식입니다.
구두는 당신이 걸어올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디테일이지만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구두부터 챙길 줄 알고 끈을 깔끔하게 묶고 깨끗이 닦으며 복장에 맞는 구두를 고를 줄 아는 사람은 책임감 있게 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구두는 사치품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진열장 속 비싼 스니커즈를 쳐다보며 그저 지나쳐져야 했죠. 그때 신발은 물질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신감과 연결된 꿈이었습니다. 좋은 신발은 남자가 스스로를 더 강하고 정돈되고 준비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남자라면 적어도 3켤레의 신발은 있어야 합니다. 운동할 때 신는 러닝화, 청바지나 반바지에 가볍게 신을 스니커즈, 그리고 정장 바지에 맞춰 신을 구두. 격식 있는 자리, 파티, 데이트 혹은 업무 미팅에 나갈 때 굳이 비쌀 필요는 없습니다. 어울리기만 하면 됩니다. 남자가 자신을 증명하는 데는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구두는 소년이 어른이 되는 과정과 함께합니다. 또한 구두는 끈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평생 수많은 길을 걷습니다. 직선도로, 굽은 길, 가파른 언덕, 때로는 되돌아가야 할 것 같은 길도 만납니다. 하지만 다리가 튼튼하고 신발이 버텨준다면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을 것입니다. 신발에는 흙먼지가 묻고 흠집이 생기겠지만 그 속에는 성장의 흔적과 포기하지 않음의 증거가 담깁니다. 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신발은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조용히 동행하면서요. 언젠가 뒤돌아보면 모든 신발이 새 것은 아닐지라도 그 하나하나에 배짱의 흔적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계, 시간 통제에 대한 갈망과 존중. 남자는 액세서리나 장신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자의 위시리스트에서 시계는 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차처럼 시끄럽지도 목걸이처럼 과시적이지도 않습니다. 손목 위에 조용하고 작게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반지도 목걸이도 패션 안경도 안 쓰는 남자라도 제대로 된 시계 하나면 사람들의 시선을 머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18살, 많은 소년이 저렴하고 튼튼한 카시오 시계로 시작합니다. 단지 좋아서가 아니라 주머니 사정에 맞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부터 그들은 시간의 흐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지키는 삶, 몇 시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의무,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시계는 시간을 보는 도구를 넘어 모든 남자가 매일 마주해야 하는 규율과 성숙함을 대변하게 됩니다. 훗날 돈을 벌게 되면은 우리 형제들은 좀 더 번듯한 시계를 살 수 있겠죠. 클래식한 세이코나 내구성, 좋은 오리엔트 혹은 깔끔한 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론진, 태그 호이어, 오메가, 더 나아가 롤렉스, 위블로, 오데마 피게, 파텍 필립 앞에서 시선이 오래 머무는 순간이 올 겁니다. 남자에게 시계는 그 정교함 자체로 모든 소년이 꿈꾸는 품격과 등급, 섬세함의 상징이 됩니다. 롤렉스 서브마리너는 산전수전, 다격근 성숙한 남자, 침착하고 정확하며 표면에 흠집 하나 내지 않고 가장 가혹한 도전에 뛰어들 준비가 된 남자 같습니다. 파텍 필립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은 말을 아끼는 세련된 신사의 이미지입니다. 구구절절 말할 필요 없이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지식과 시대를 초월한 가치가 담긴 사람 말입니다. 위블로 빅뱅은 개성 있고 대담하며 남다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를 대변합니다. 언제나 시선을 사로잡는 분위기로 등장하지만 섞일 수 없는 고유함을 지닌 사람이죠. 오메가 스피드마스터는 행동파 남자입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과시하지 않지만
달에 간 우주 비행사와 동행했듯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남자입니다. 오데마픽의 로얄 에크는 날카롭고 차갑지만 매혹적인 남자. 겉모습은 각지고 거칠지만 내면은 부드럽게 돌아가는 기계 장치처럼 확고한 영혼과 유연함을 동시에 지닌 사람과 같습니다. 시계는 남자가 남자에게 주는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직장을 잡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세이코 시계, 이별이나 승진을 앞두고 친구끼리 선물하는 시계, 혹은 기억에 남을 이정표를 세운 뒤 스스로에게 주는 시계. 옷이나 신발처럼 낡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면 평생을 함께하고 심지어 다음 세대에 물려주며 내 아버지는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단다 라고 전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시계는 지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말을 많이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좋은 시계는 곧 명함입니다. 가장 비쌀 필요는 없지만 착용한 사람과 어울려야 합니다. 중요하지만 과시하지 않고 섬세하지만 나약하지 않은 시계를 이해하는 남자는 보통 자신을 이해합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지, 무엇이 투자할 가치가 있고 무엇이 스쳐 지나갈 것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계는 남자에게 시간이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음을 상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손목을 내려다볼 때마다 그들은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내가 꿈꾸던 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시계는 말 없는 조용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늦추지 말라고, 낭비하지 말라고, 인생에 뒤처지지 말라고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남자에게 시계는 필요한 유일한 보석입니다. 반짝여서가 아니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시간에서 옵니다. 인생을 겪어본 남자는 돈으로 다시 살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시간임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에 찰 자격이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시간보다 한 박자 앞서 달리기 위해 쏟아부은 모든 노력의 상징뿐입니다. 자신만의 방, 온전한 내가 되는 곳. 남자에게는 사치품보다 작지만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방입니다. 넓을 필요도, 화려할 필요도, 남들의 부러움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온전히 자신의 것이면 됩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올바른 남자를 연기하느라 애쓸 필요 없는 작은 공간 말입니다. 그 방에는 보통 직접 부품 하나하나 조립한 컴퓨터가 놓인 책상이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방해받지 않고 밤새 작업할 수 있는 큰 모니터. 그 옆에는 남들은 관심도 없을 잡동사니들이 놓여 있겠죠. 로봇 모형, 낡은 헤드폰, 먼지 쌓인 책 몇 권, 어쩌면 어젯밤 마시다 만 맥주캔 하나. 그 방에 유일하게 없는 것은 판단입니다. 그곳은 그들이 자신에게 가장 솔직해지는 곳입니다. 가장일 필요도, 강할 필요도, 피로를 숨기거나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숨을 쉬어도 되고, 몇 시간이고 멍하니 앉아 있어도 되고, 글자 하나 치지 않고 화면만 쳐다봐도 됩니다. 밖에서는 신중하게 말하고 배짱 있게 점잖게 행동해야 하지만 그 방에서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들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남자는 행동은 외향적이지만 영혼은 내향적입니다. 말이 없는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와 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방은 은신처와 같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해? 왜 공유를 안 해? 라는 질문에 대답할 필요 없이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때로는 그저 가만히 앉아 건드려지지 않을 고요한 공간일 뿐이니까요. 비록 몇 평 안 되는 작은 구석일지라도 그곳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책상 배치, 조명 선택, 물건의 위치. 하나하나가
그들의 개성과 내면을 반영합니다. 정돈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무질서 속의 질서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그 방은 그들의 스타일과 취향, 그리고 조용한 자아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남자가 차, 집, 돈을 꿈꾼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깊은 내면에서 그들은 자신과의 평온을 꿈꿉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공간은 그것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실패를 평가받지 않고 누구와도 비교당하지 않으며 매일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저 단순하고 평온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곳. 화려하지도 시끄럽지도 않지만 남자가 세상의 모든 배역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을 되찾는 유일한 장소. 그리고 때로는 그 침묵의 시간 덕분에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인생의 여자, 이해와 존중을 향한 갈망. 전형적인 남자의 품격은 배짱, 강인함, 굳건한 의지,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감정을 채워주는 건 달래주거나 위로하거나 응석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존중과 이해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동기부여입니다. 지치지 않는 전투기계에게 주입되는 최고의 에너지와도 같습니다. 남자에게 존중은 가장 값진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합니다. 남자의 조용한 노력을 존중할 줄 알고 적절한 때 침묵할 줄 알며 그들이 지쳤을 때 끼어들지 않고 부드럽게 난 오빠 믿어 라고 말해주는 여자.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당신 남자의 테스토스테론을 그 어느 때보다 솟구치게 하고 실패란 단어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배짱을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남자는 늘 인정을 찾아 헤맵니다. 그들의 사명은 언제나 싸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때로 물질이 아니라 성취입니다. 그렇기에 남자에게 인정은 황금보다 귀합니다. 나를 믿어주고 나를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남자의 가장 큰 꿈입니다. 늦은 밤, 머리가 터질 듯 긴장된 상태로 퇴근한 남자에게 여전히 기다려주는 그녀의 모습. 따뜻하게 차려진 밥상은 그들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등을 돌리고 실패가 옥죄어 오는 힘든 시기. 모두가 의심할 때 유일하게 그녀만은 믿고 지지하며 난 언제나 오빠 기다려 라고 말해준다면 꼭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그저 조용히 신뢰해준다면 말입니다. 흔히 남자는 감정 표현에 서툴다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들도 감정을 표현할 줄 압니다. 다만 억누르고 있을 뿐이며 화려한 말 대신 결과로 대답하곤 합니다. 누군가를 뼈에 사무치게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고집스레 난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남자와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공감에 있습니다. 구겨진 셔츠 어깨 너머로 피로를 읽어낼 만큼 섬세하고 그가 숨 쉴 틈이 필요할 때 침묵해 줄 줄 알며 사랑을 압박으로 바꾸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여자. 이것이 남자가 남몰래 바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본질은 싸우는 것, 물러서지 않는 것, 이를 악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싸우려면 그들에게도 연료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적절한 격려야말로 최고의 연료입니다. 그건 응석을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고 신뢰받고 그들이 노력하여 되고자 하는 모습, 그대로 평가받는 느낌입니다. 사랑은 남자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일, 돈. 인생의 방향은 통제할 수 있어도 누군가 나를 사랑하게 강요할 수는 없으며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곁에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필요할 때 물러서고 가장 약해졌을 때 다가와 주는 여자를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남자는 달래줄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지쳤을 때
버리지 않을 사람을 원할 뿐입니다. 인생에 그런 여자를 만나는 행운을 얻는다면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남자는 자신이 승리했음을 압니다.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온전하게 이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온갖 풍파를 배짱으로 버텨온 남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진짜 남자는 지갑 속의 돈이나 명함의 직함, 혹은 자랑 섞인 말들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끈기 있게 불평하거나 남 탓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태도 말입니다. 그 남자 내면에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인생을 주도하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누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쓰지 않고 진짜 나로 살고 싶은 욕구들입니다. 그리고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이 소망들에 닿기 위해 그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자질들을 갖춰야 합니다. 폭풍우 속에 서 있을 배짱,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호방함, 생각과 행동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끈기와 확고함입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을 수도, 감정 표현이 능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모든 것, 그가 추구하는 모든 것, 자동차, 구두, 시계, 자신만의 방, 그리고 곁에 있는 여자은 모두 그가 자신에 대해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화려하거나 시끄럽지 않지만 언제나 노력으로 가득 찬 조용하지만 강력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남자를 진짜로 만드는 것입니다.